63페이지입니다. 63페이지 포트폴리오. 이제 우리말로 분산투자, 이겁니다. 분산투자. 두 개 이상 자산 나누어서, 흩어질 산자 나누어서 투자합니다. 왜 나누어서 투자하느냐? 분산투자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분산투자 효과라는 것은 위험, 우리 분산을 과거에 위험으로 측정했었습니다. 위험, 편차. 그래서 이거 원래 나누어 투자한다는 뜻인데 위험을 줄이기 위하여 위험 감소 효과. 그게 바로 분산 투자 효과입니다. 분산 투자 효과. 분산 투자 효과가 높다 이 말은 분산을 잘했다. 근데 분산을 아무데나 분산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스크림 빙술 분산 투자하는 게 낫다. 아이스크림 군밤 분산 투자하는 게 낫다. 아이스크림 군밤. 아이스크림 투자니까 이렇게 평균 기대 수익률은 20%인데 여름에 오르고 겨울에 내리고 또 군밤은 반대로 날씨 변동에 대해서 이렇게 평균 기대 수익률은 같아요. 군밤도 똑같아요. 그런데 여름에는 아이스크림 많이 벌지만 군밤이 적게 보니까 두 개 합치면 가운데 이렇게 되겠죠. 두 개 합치면 가운데, 두 개 합치면 가운데. 그래서 이거 쭉 합쳐버리니까 합친 수익은 이렇게 나왔다. 합친 수익. 자, 이 합친 수익은 곱해서 더하면 됩니다. 100억 가지고 50억 반반 투자했다면 0.5 곱해가 더하면 이게 되죠. 응? 자, 반반씩 50% 반반 투자하면 20% 두 개 합쳐가고 반. 딱 또개보면 되지. 20% 합치면 몇 프로다? 40%. 반 또개보면 얼마? 20%지. 무엇이 다 같네. 다 똑같네. 분산 투자 안 해도 20%. 분산 투자 해도 20% 같죠. 근데 결론은 뭐냐면 그림에서 보듯이 아이스크림만 100억, 100% 다 투자하면 이렇게 변동수 위험 노출돼 있는데 반반씩 투자하니까 위험이 리스크가 없잖아. 리스크가 쭉 변동성이 없죠. 변동성이 위아래 변동성이 없습니다. 위험이 확 줄어버렸어. 위험을 확 줄어버렸지. 그래서 이제 수익률 더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분산 투자는 위험을 감소시킵니다. 위험 감소. 그래서 이게 분산 투자 효과는 뭐냐? 바로 위험을 감소시키는 효과. 이 말이에요. 위험 감소. 그런데 만약에 내가 대박 치고 싶으면 어떻게 됩니까? 분산 투자, 나눠 투자해야 되겠습니까? 집중 투자해야 되겠습니까? 집중 투자해야 되겠죠? 대박 치려면 집중 투자해가지고 요렇게 이쪽 말 갈아타고 요렇게 이것도 갈아타고 요렇게 하면 완전 대박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반대로 저렇게 가서 이렇게 갈아타 버리고 이렇게 갈아타고 쪽박 찰 수도 있지. 대박 찰려다가 쪽박 찰 수도 있습니다. 자기가 리스크 관리 능력이 뛰어나신 분은 또 내부자 위치에 어느 정도 있다든지 하면 일로 쫓으면 되겠죠. 이쪽으로. 그런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일반 개미들이 이렇게 쫓기란 아주 힘들죠. 갔다가 절로 세분다. 점검 방송에서 전문가가 어느 주식을 사락했는데 그거 사니까 푹 떨어질 뿐데요. 20% 이런 현실적으로 그런 게 있죠. 그 점검 방송에 전문가들 소위 하락 투자하면 80% 손실이야. 결론적으로 통계가 나와 있어요. 그대로 따라하면 곤란합니다. 저도 따라했다가 몇 번 날렸어요. 저도 옛날에 그 주식 강의도 했지만 그 말 들으면 안 돼.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걸 막기 위해서 내가 돈 번 사람 같으면 수성 지키기만 해도 되잖아요. 리스크를 지키기만 해도 되지. 근데 돈 없는 사람은 죽게 알면 살기로 덤벼 들어야 되겠죠. 그래야 돈이 벌리든지 안 벌리든지 하겠지. 경우에 따라서 선택은 자기에게 달렸다. 이렇게 그림 그릴 수도 있다. 자, 여기 이익이고 손해고 플러스 마이너스 가운데 뭡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가운데 그렇지. 0, 빵이지 빵. 손익분기점. 자, 이렇게 주식을 사거나 부동산을 1억 주고 샀대요.
근데 1억 2천만 원 올라가면 2천만 원 벌고 1억 3천만 원 되면 3천만 원 벌고 이렇게 되겠죠. 9천만 원 되면 1천만 원 손해보고 8천 되면 2천 손해보고 이렇게 할 텐데 이게 우리가 뭐 투자할 때 뭐 현물 포지션 이런 말 하는데 현물인 부동산이나 주식이나 금이나 외화나 뭐라도 좋습니다. 근데 반대로 선물을 매도해 버리면 반대 포지션 퓨처스 이렇게 선물 매도 실물은 이것도 많아요. 실물은 이게 많다고요. 옛날부터 F부터. 이거는 오히려 이게 부동산 가격이 9천만 원, 8천만 원 떨어지면 벌고 떨어질수록 버는 거지 이게. 우리 흔히 주식 공매도 하는 거 있잖아요. 그 원리하고 원리는 마찬가지입니다. 선물 매도. 이게 이제 우리 부동산도 사실은 선진국 몇몇 나라 다 도입돼가 있다고 얘기해요. 우리 한국도 언젠가 이 도입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많이 올라가면 현물은 벌지만 선물에서 손해보고 두 개 합치면 빵 아닙니까? 내려가더라도 현물은 손해보는데 선물에서 벌니까 두 개 합치면 빵이 되죠. 빵. 인생은 본전이다 이렇게 포지션 취할 수도 있다. 특히 수출, 중소기업이 수출하는 업체가 1달러당 1,000원일 때 미국 사람한테 1달러 외상으로 팔았습니다. 3개월 후에 받기로 하고 3개월 후에 환율이 1대 1,100 되면 100원 벌지. 1대 1,200 되면 200원 벌고 1대 900 되버리면 100원 손해보고 외환차손 이런 게 생기잖아요. 외환차익. 그걸 방어하기 위해서 중소기업 사장이 수출할 때 환율이 오른지 내린지 거기 다른 데 신경 쓰면 정력이 분산이 되니까 남용이 되니까 그걸 끄기 위해서 이렇게 반대 포지션을 치잖아요. 반대 포지션. 그러면 환율이 올라도 내려가도 자기는 빵빵이니까 신경 꺼버리고 고유의 자기 기업 운영하는데 집중 신경 쓰면 되죠. 이렇게 하려고 이런 해지 포지션. 이걸 이제 해지. 우리 과거에 우리 해지란 말이 인플레 해지하는 말을 했었죠. 이런 글을 보고 해지 포지션, 해지 글을 합니다. 해지. 이렇게 하기도 한다. 자, 읽어보시면 포트폴리오 분산 투자를 구성하여 여러 종류의 자산, 둘 이상 사는 걸 보고 분산 투자다. 이렇게 나눠서 투자한다. 나눠서 투자하되 금방 봤지만은 아이스크림 빙설 분산 투자하는 것보다는 아이스크림 군밤 분산 투자하는 게 좋고 군밤 군고구마 분산 투자하는 것보다는 군밤 아이스크림 분산 투자하는 게 좋다 그랬죠. 그래서 그 짝꿍을 찾는 거예요. 짝꿍. 내 짝꿍. 궁합 만든 내 짝꿍. 여러 종류 자산을 투자함으로써 하나의 자산에만 몰빵, 집중 투자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불확실성을 위험을 감수하여 안정된 결합 편익. 남자 혼자 사는 것보다 여자 혼자 사는 것보다 남녀 결혼하면 결혼하여 안정된 편익 얻는 처럼 안정된 결합 편익이다. 마코이치는 위험자산 투자 시에 개별 투자자의 무찰곡선 도입하여 각 투자자의 효용을 극대화시키는 최적 포트폴리오 선택 방법을 CAPM으로 볼. 마코이치 이분이 분산 투자 원리 이걸 가지고 노벨 경상을 타셨죠. 90년도. 그 나중에 하시면 시그마 록 하는 X 부동산 표현편차, Y 부동산 표현편차. 우리 전에 표현편차를 한번 구해봤습니다. XY 부동산의 상관계수로 이렇게 하는데 669 이걸 빅데이터 통계적으로 기하이면 분산 투자해서 위험을 낮추면 가치가 올라가죠. 위험이 낮을수록 투자 가치가 올라간다. 그것도 우리 시험 나오잖아요. 그렇게 해서 분산 투자 논리를 하면 가치가 올라감으로 해서 분산 투자 합시다 하는 그 논리적 체계 잡은 분이 바로 마코이치입니다. 그래서 이걸 연구하셨다고 노벨 경제상을 드렸다. 669 법칙 이런 게 있는데 뭐 알 필요는 없고. 자, CAPM으로 발전했답니다. CAPM. 우리 시험에 여기 12회 시험에 나왔어요. 12회 시험. 영어로 그대로 CAPM 이렇게 해서 출제를 했습니다. CAPM 뭐냐? 캐피탈 에셋, 자본자산, 프라이싱 모델, 가격결정 모형인데 그 뜻만 간단히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투자 회사에서 이 피투자 회사에다가 출자 지분을 투자할 수도 있고
채권자, 채권을 투자할 수도 있지. 그러면 이게 자기 자본, 타인 자본이라고 하죠. 자기 자본, 타인 자본. 부채는 타인 자본이고 자본은 자기 자본. 그게 캐피탈이야. 자본 자산. 자본은 요놈을 얘기하는 거고, 그다음 자산은 투자자 입장에서, 회사 입장에서는 자산이죠. 뭘 샀더라도 회사 입장에서는 자산 아닙니까? 그래서 캐피탈 에셋, 자본 자산, 가격 결정, 프라이싱 모델, 가격 결정. 이거 가격 결정이 결정하는 건데, 여기에 우리 투자론에서 썼을 때 이게 바로 요구수익입니다. 요구수익. 우리가 절견에서는 앞에 쓴 용어로 바꾸면 이게 요구수익률이다. 요구수익률하고 같은 거다. 그래서 CAPM, 이 요구수익률 구하기 위해서 각종 우리가 컨설팅이 많이 필요합니다. 컨설팅. 여기 이제 능력이 필요한 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 눈에 보이는 이자, 명시이자보다도 눈에 보이지 않는 명시이자가 더 중요하고, 또 전혀 눈에 보이지 않는 자기 자본에 대한 비용, 기회 비용 중요하다는 걸 여기서 이제 느끼죠. 여기서. 능력자들이 구하는 컨설팅 이렇게 합니다. 자,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 자, 기대 수익률. 우리 알다시피 기대 수익률은 곱해서 더해버리면 기대 수익률이다 이랬죠. 자, 기대 수익률은 곱해서 더해버리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A 부동산의 기대 수익률이 12%고 B 부동산의 기대 수익률이 8%라면, 근데 이게 반반씩 분산 투자했단다. 반반씩. 50%는 0.5죠, 그지? 0.5. 개성 뚫을 때 그냥 0.5 이렇게 바로 두드리면 됩니다. 0 두드리지 마시고 0.5 곱해가지고 더하면 몇 프로다? 반반 별명 누굽니까? 반반 가는 데마다 반반밖에 안 시키는 사람 누구다? 예? 컨버스 이리 갈 것 저리 컨버스 이 두 개 합치가 20%죠. 20%에 반 딱두개 몇 프로? 그렇지, 10%. 이게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이지. AB 자산에 분산 투자하여 곱해서 더하면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이 10% 이렇게 나오겠지. 10%. 그런데 만약에 다른 전 위험이 크진 않은데 변동성이 적으니까 변동성이 큰 X 부동산이 기대 수익률이 30%이고 Y 부동산이 기대 수익률이 0%다. 저기에 반 곱하기 0.5, 여기에 반 곱하기 0.5 이렇게 하는데, 그럼 이건 몇 프로입니까?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이 10. 두 개 합쳐가지고 반 쪼개버리면 15%. 이게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인데. 그런데 이게 AB 포트폴리오하고 XY 포트폴리오하고 어디가 위험이 클까요? 저쪽이. 그치? 여기 위험이 크지. 그래서 야는 변동성이 적고 야는 변동성이 크죠. 눈으로도 직관적으로 보이고, 구체적으로 통계 측정하면 요거 차이 15%, 요거 차이 15%. 이게 표준편차라 했지, 표준편차. 표준편차 15%인데 요거 차이는 2%. 요거 차이는 표준으로 차이가 마이너스 2%. 2%밖에 안 돼, 2%. 요건 표준편차가 2%고, 쟤는 표준편차가 15%이므로 쟤가 위험도 크고 수익도 높고, 이렇게 되지. 요건 이제 자, 요걸 투자하는 사람도 있고, 저걸 투자하는 사람도 있다. 공격적인 사람은 뭘 투자한다? 그렇죠. XY 포트폴리오를 포지션을 취하려고 하고, 보수적인 분은 A, B, 포지션을 취하려고 한다. 공격적, 보수적. 누가 누구를 집에 종속관계를 하면 안 되죠. 이거는 창, 방패 관계다. 그래서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을 곱해서 해버리면 됩니다. 그걸 보고 말로 할 때는 개별 자산들의 기대 수익률 구성 비율로 가중평균한다 이렇게 부르죠. 가중평균. 그 다음에 포트폴리오 위험. 위험 계산이 어쨌거나 가장 중요하겠죠. 리스크는 가중평균한 값보다 작아집니다. 왜 작아지냐? 그 상관계수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데, 그 밑에 상관계수 이에 따라서 포트폴리오 위험이 조정이 됩니다.
자, 상관계수 아주 중요하죠. 상관계수가 플러스 1보다 1 이하 마이너스 1 이상 이 사이에 있다. 상관계수. 상관계수가 이거 0이면 플러스 1이면 이거는 분산효과가 없습니다. 분산효과. 자기 자신과 똑같아요. 예를 들어서 아이스크림 빙수인데 아이스크림이 20% 올라가면 빙수이 10% 올라가고 아이스크림이 10% 올라가면 5% 올라가고 아이스크림이 10% 내려가면 5% 내려가고 같은 비율로 가죠. 그럴 때는 자기 자신 집중 몰빵 투자한 거는 똑같아요. 그럴 경우는 상관계수가 플러스 1이 됩니다. 그건 상관계수 이게 분산 투자 효과가 없고 자기 자신에 다름없으니까 집중 몰빵 투자한 거 같습니다. 분산 효과가 없고 플러스 1만 아니면 상관계수가 낮을수록 분산 효과가 크다. 즉 마이너스 1 되면 최대 가장 크다. 아이스크림 군밤처럼 최대. 상관계수가 0이 되어도 이 물과 기름 주식회사 투자한 것처럼 서로 상관성이 없더라도 이때는 분산효과가 현실적으로 엄청 큽니다. 0하고 플러스 1 사이에 있는 이걸 보고 자산 수익률이 유사하게 움직입니다. 같은 방향입니다. 동일한 방향입니다. 플러스 전의 방향입니다. 이렇게 우리 시험에서 출제 다 했었습니다. 앞으로도 출제 가능하고. 그 다음에 0보다 적고 마이너스 1보다 큰 이걸 보고 자산 수익률이 서로 상이하게 움직인다. 아이스크림과 군밤처럼 다른 방향으로 상이하게 마이너스 상관계수는 마이너스다. 이렇게 출제를 한다. 결론적으로 상관계수가 낮을수록 분산효과가 크다. 자, 그 박스에 한번 읽어보면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1 이걸 보고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르냐면 완전 음의 상관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그렇게 출제하기도 했습니다. 개별 자산 수익률이 완전히 반대 방향. 반대 방향이니까 음이지 음인데 완전히 반대 방향이 마이너스 1이에요. 분산효과 최대 분산효과 최대로 나타납니다. 이때 무형 포트폴리오 구성이 가능합니다. 이걸 무형 포트폴리오 다 하면 틀리고 무형 포트폴리오 될 때도 있습니다. 그림 그리면 이렇게 해서 한 점, 요거는 무형 포트폴리오 점이 가능하다 이런 거지 무형 포트폴리오 다 하면 틀려요. 그렇게 교재가 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완벽한 분산효과입니다. 완벽하지. 환상의 짝꿍이에요. 상관계수가 마이너스보다 크고 0보다 적으면 이때는 음의 상관, 마이너스니까 음의 상관. 개별자산 수익률이 반대 방향 상이하게 서로 상이하게 움직인다. 분산효과가 플러스보다는 아주 높지. 맞습니까? 그 다음에 상관계수가 0이면 물기름처럼 서로 독립적이다. 독립적이지만 무상관이라고 부르지만 이때 분산효과가 없다 하면 틀리고 자 분산효과가 없는 경우는 상관계수가 얼마다? 그렇지. 플러스 1일 때 이때만 분산효과가 없는 거지 분산효과 이 상관계수가 0이면 분산 현실적으로 엄청 큽니다. 엄청 큽니다. 서로 독립적일 때 이때 분산효과 어마어마하게 커요. 현실적으로 크다. 그 다음 상관계수가 플러스일 때는 개별자산 수익률이 서로 동일한 방향, 같은 방향, 유사하게 움직입니다. 양의 관계다. 이런 식으로 출제한다니까. 분산효과가 낮다. 자, 분산계수가 이 상관계수가 플러스일 때는 이걸 완전 정의 상관 아이스크림 빙수처럼 개별자산 수익률이 완전한 동일한 방향 분산효과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없다. 분산효과 없다. 결론적으로 상관계수가 적을수록 분산효과 크다. 자, 기출문제. 투자 자산 간의 상관계수가 플러스 1보다 작을 경우 포트폴리오 구성을 통한 위험 절감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X. 그렇지, X. 두 개.
투자자산 수익률이 서로 다른 방향, 아이스크림 군밤처럼 움직일 경우 상관계수는 양의 관계를 가집니까? 음이죠. 틀려버렸지. 위험 분산 효과가 작아진다가 아니고 커진다 해야지. 두 군데 틀렸다. 두 군데. 서로 상하게 움직이면 마이너스가 되고 음의 관계이고 플러스보다는 분산 효과가 훨씬 크죠. 틀렸습니다. 자, 실제 투자할 때도 마찬가지. 이 상관계수가 이런 관계로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투자할 때도 중요합니다. 자, 다음 페이지 이제 리스크 관리에서 이제 총위험. 위험이 워낙 중요하니까 이 총위험을 다시 이분법으로 나눠서 중요한 데는 중요할수록 세세하게 나눠가 관리해야 되겠죠. 체계 위험, 비체계 위험 이렇게 나눈다. 체계, 비체계. 이때 체계는 뭐냐? 마켓, 시장에 체계화되어 있는 시장 위험이라 시장 위험. 마켓. 이 시장에 투자로 들어가려면 끌어안고 감수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피할 수 없는 해피 불능. 근데 비체계는, 이 비체계는 개별 부동산의 고유에 나타나는 위험이니까 자기 개별 색채, 고유의 색채를 없애버리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비체계 위험은 분산하면 없앨 수 있는 감소 가능 위험, 회피 가능, 분산 가능 위험이다. 이렇게 부르고 체계 위험은 이거 안 없어지니까 감수 안고 들어가야 됩니다. 이 시장에 베팅 투자를 하려면 이 시장 위험은 끌어안고 들어가야 된다 이 말이지. 감소 이거 가지고 시험 수시로 나옵니다. 자, 결론적으로 봐서 체계적 위험은 감소할 수 있다 없다? 없죠. 이 시장 체계적 위험이니까 모든 부동산에 다 미치는 양 위험이니까 내 특정 개별 부동산 가지고 어쩔 도리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비체계 개별 고유 위험은 내가 조정하면 없을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부동산 시장 마켓에 보니까 모든 부동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체계적 위험이고 특정 부동산에 미치는 위험은 이게 비체계 위험이고 이렇게 되지. 자, 그렇다면 전체 영향 미치는 거, 시장 가격, 경기 변동 이런 것은 모든 부동산에 영향을 미칩니까? 이 A라는 부동산에만 영향을 미칩니까? 시장 가격, 경기 변동, 이자율, 환율 이런 것은 전체 부동산 다 영향을 미치죠. 그런 건 체계적 위험이라 체계적 위험. 근데 그 시장에 그 특정 A 부동산을 사러 가려면 그 리스크는 안고 가야 돼요. 감수를 하고 가야 된다고. 근데 이 A 부동산에만 미치는 A 부동산은 이거 노사분규, 소송, 부동산 소송도 자주 일어나지 이게. 소송부터 A 부동산 때문에. 요거는 시장 전체 부동산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개별 고유의 A 부동산만 미치는 거 아이가. 그래서 소송, 노사분규 또 요 A 부동산에만 톡톡하게 나타난 영업 레버리지, 재무 레버리지 이런 것은 개별 고유의 위험이라. 나만 영향을 받는 것, 그게 개별 고유 위험이지. 전부 다 영향을 받는 것, 그게 시장 위험 이렇게 부르지. 자, 시험 아주 잘 나옵니다. 자, 보시면 체계적, 비체계적 위험인데 체계 위험에 보시면 시장 전체 모든 부동산에 영향을 받는 것, 분산 불가능, 내가 어쩔 도리가 없어요. 대세니까. 그 다음 포트폴리오 위험이라고도 하고 피할 수 없는 분산 불능, 회피 불능, 감수해야 할 위험. 시장 가격 변동, 경기 변동, 인플레, 이자율 변동, 환율. 또 법적 위험 중에서, 법률 위험 중에서도 우리 공법이 수시로 바뀌잖아요. 공법이 수시로 바뀌어서 유리, 분리 나타나는 것은 다 함께 가는 거죠. 물론 특정 지역의 법률도 콕 찍어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대체로 시장 전체 영향을 받는다. 우리 요구 수익률 구할 때 체계적 위험 상승에 따라 상승한다. 우리 요구 수익률 앞에서 말했습니다. 요구 수익률에는 그때 리스크 프리 무위험률하고 리스크 프리미하고 두 개 합산. 이때 리스크 프리미 있을 뒤에 리스크 프리미 이때 이 위험이 뭐냐? 금방 하나 바로 피할 수 있는 위험은 다 없애버리고 이론상 체계적 위험만 리스크 프리미엄 감소한 프리미엄이다. 이렇게 본 거예요. 요구 수익률 계산할 때. 그 다음에 비체계적 위험은 특정 개별 고유의 위험으로서 분산 가능, 피할 수 있는 회피 가능 위험이다. 개별 기업의 개별 부동산의 노사분규, 고정 영업비, 고정 재무비, 영업 레버리지, 재무 레버리지가 있다 했죠. 그 다음 그 부동산의 톡톡한 건축 기술, 마케팅, 입지 선정 실패, A라는 부동산 입지 선정 실패했다. 그 기업만 영향을 받는 거겠죠. 그래서 이걸 법적 소송 비율인지 기억할 필요는 없고요. A 부동산 개별 고유에만 미치는 영향이다. 시장 체계적 위험은 전 부동산에 그 시장에 전 부동산에 영향을 미치는 거다. 그 흔적만 남겨두시고 읽어버리면 됩니다. 자, 기출. 포트폴리오에 편입되는 투자자산 수를 늘림으로써 체계적 위험을 줄여나갈 수 있다. 체계적 위험은 줄일 수 있다 없다? 없죠. 틀렸습니다. 비체계적 위험을 줄일 수 있다. 이래야지. 틀렸고 그 결과 총 위험은 줄어든다. X. 비체계적 위험이 감소하여 총 위험이 줄어든다. 이렇게 해야죠.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평균 분산 결정법과 지배 원리. 자, 요놈도 우리 수직선이 뭡니까? 수직선. 수직선 뭐다? 투자론 같습니다. 경제론 수직선은 뭐죠? 경제론. 수직선은 P. 투자론이니까 이제 뭐다? 각이 수익률이죠. 수익률. 뭐 같은 뜻입니다. 그 다음 수평선은 뭐였습니까? Q. 경제론은 수량이었죠. 이 오면 위험량이라 위험량. 위험량 표현 편차로 많이 측정해서 통계로. 이 퍼센트는 위험량. 원점이다. 이렇게. 자, 여기에 A 부동산이 있고 저기에 B 부동산이 있습니다. 둘 다 수익률은 같아. 그런데 A 부동산하고 B 부동산하고 A 부동산 위험이 적죠. 자, 일반적으로 어느 걸 선택하는 게 좋다? A. B 선택하는 사람도 있다 없다? 있다 있죠. 있다. 무차별. A를 선택하는 사람은 위험 회피를 했고 위험 회피형. B를 선택하는 사람은 위험 추구형, 위험 선호를 하고 A든 B든 수익만 많으면 되지 수익 같은 거는 같다고 보는 것은 중립이다. 중립. 위험 중립형이다. 이랬죠. 중립형. 일반적으로 A를 선호합니다. 그 다음에 C 부동산이 있을 때 B하고 C하고 비교하면 둘 다 위험은 같은데 수익률 높은 C가 B를 지배하죠. 요거는 이제 우등, 요건 이제 열등 이렇게 부르고 C가 B를 지배한다 이렇게 부릅니다. C가 B를 지배한다 이렇게 부르요. 위험이 같은데 수익 높은 게 당연 지배하겠지. 근데 이제 여기서 A하고 C하고 중에서 어느 걸 선택하는 게 좋다? 어느 걸 선택하는 게 좋다? 그죠? 투자 따라 다르지. 사람 따라 다르죠. 인간 따라 다르다. 그죠? 공격적인 사람은 어느 거 투자한다? 그렇죠. 고거. 보수인 사람은 방패, 보수, 저저, A를 선호할 것이다. 그 A 선호하는 사람은 이렇게 방패 모양으로 생기니까 무찰곡선은 또 C를 좋아하는 사람은 이렇게 무찰곡선이 생겨서 이보다는 이게 훨씬 높지. 또 여기보다는 이게 그렇죠. 만족도가 훨씬 높죠. 이렇게 선택한다. 자, 그 읽어보시면 이제 평균 분산. 이때 평균은 수익이죠. 이게 평균은 수익이다. 우리 앞에서 계속 이걸 수익률 이걸 평균 기대 수익률은 곱해서 더하는 거였죠. 곱하기해서 더하면 가중 평균 수익률 나오잖아요. 평균 수익률, 기대 수익률 다 같은 말이에요. 곱해서 더한 것, 평균 수익률. 그 다음 이제는 많이 하시니까 분산은 뭐다? 분산은
분산을 먼저 구해가지고 루트를 씌우면 편차가 나오죠. 그게 위험하게 위험. 그래서 평균 분산 기준이다 이 말은 기대 수익률과 위험 기준 같은 말이지. 해봐야 뭐 잣대는 두 개밖에 없으니까 대체로 위험은 낮을수록 좋고 수익은 높을수록 좋다. 결론적으로 그래 되죠. 자, 기대 수익률이 동일하면 위험 적은 쪽을 A. 그다음 분산이 같으면 위험이 같으면 기대 수익률 높은 쪽 꼭 별표하시고 B하고 C하고 비교하면 C가 위에 있죠. 위에 있을수록 수익률이 높다는 뜻이죠. 자, 위에 왜 이런 말을 쓰냐면 잘하시니까. 자, 여기 X 부동산 있고 여기 Y 부동산이 있습니다. 보통 이게 포트폴리오 상관계수가 0과 1 사이에 있으면 이렇게 됩니다. 이 속에서 포트폴리오 무수히 많은 중에 X하고 O하고 비교하면 여기 분산이 제일 적죠. 위험이 제일 적습니다. 최소 분산은 이게 다 된다고. 이게 다 되는데 그래 최소 분산을 하면 이렇게 남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보면 이게 지배당하고 이게 지배하고 이거 보면 지배당하고 위에 있는 것이 이게 효율적 포트폴리오거든. 그래서 위에 있는 거 여기 접종부터 위에 있는 요게 효율적 에피션시 프론티어 EF 소나타 그치? 에피션시 효율적이다 이렇게 봅니다. 효율적이라는 것은 제일 좋은 거 아닙니까? 주어진 상태에서 제일 좋은 거니까 위에 있는 거 이 둘 중에 밑에 있는 것보다 위에 있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그래서 분산이 같으면 기대 수익률이 큰 쪽 기대 수익률이 수익선 아닙니까? 수익선 큰 쪽 위에 있는 거 말이에요. 비하있는 수익 많은 쪽. 자, 기출. 평균 분산 지배 원리에 따르면 A 투자안과 B 투자안의 기대 수익률이 같은 경우 A 투자안보다 B 투자안의 기대 수익률 편차가 더 크다면 B가 위험이 크죠? B가 편차가 크니까 위험이 큽니다. 그러면 A를 선호한다. 맞는 말이지. B가 위험이 크니까 위험 낮은 A가 더 선호되지. 근데 이 기준만 가지고는 효율적 프론티어를 못 구합니다. 금방 봤듯이 X하고 O하고 비교하면 둘 중에서 위험 낮은 O가 같은 수익인데 위험 높은 X를 지배하는 게 당연히 맞죠. 그러면 이게 쭉 이렇게 다시 이렇게 나온다. 이렇게 나오면 수직 꺼보면 오히려 얘는 집에 당해보잖아. 여기에 쟤보다 수익률이 높아야지. 같은 위험이라면 수익률 높은 것이 낮은 것을 지배한다. 이렇게 해야지. 그래서 위에 있는 게 이게 효율적 프론티어가 됩니다. 조금 어려운 듯하네. 자, 그 다음에 최적 포트폴리오. 자, 최적 포트폴리오. 효율적 투자선하고 무철곡선 두 개. X 부동산이 여기 있고 Y 부동산이 있습니다. 보통 상관계수가 0과 1 사이면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데 상관계수가 0과 1 사이 보통 있어요. 0과 1 사이에 일반적으로. 만약에 마이너스 1이라면 이렇게 돼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점만 무위험 포트폴리오 가능하다. 우리 무위험은 리스크 프리는 은행의 정기예금 907 이자를 하잖아요. 정기예금 이자는 2%밖에 안 되는데 얘는 위험 자산끼리 짝꿍을 이뤘더니 완벽하게 무위험을 구축한 포트폴리오 가능합니다. 이 수익률은 15%야. 그럼 은행 정기예금을 씁니까? 이걸 투자하겠습니까? 이걸 투자하면 대박이죠. 짝꿍 잘 형성되면 그렇다고. 그래서 맨날 우리 선을 찾아보는 이유가 내 환상의 짝꿍 찾으려고 그런 거예요. 궁합 맞는 궁합계수. 아무 남자랑 결혼 안 하잖아, 그지? 이런 거는 상관계수 플러스 1이야, 플러스 1. 이때는 플러스 1, 이 상관계수는 분산 효과가 없습니다.
단순히 곱해가 더한 가중평균 합밖에 안 된다고. 그럼 봅시다. 상관계수가 여기 0이라고 0이다. 그럼 상관계수 플러스 1보다는 상관계수 0이 위험을 더 많이 줄였죠. 상관계수 0보다는 마이너스 1이 되면 위험을 훨씬 많이 줄이잖아요. 이게 바로 포트폴리오 효과다. 포트폴리오 효과. 결론적으로 그림 그리면 이렇게 되는데, 자, 이 그림을 다 기억하려면 힘드시니까 그냥 잊어버리세요. 우리 시험 나오기는 조금 무리다. 그런데 여기서 수직선 꺼보면 O가 X를 지배하죠, 분명히. 기대 수익률이 당연히 O가 X보다 높습니다. 위험은 같지만. 그래서 이게 접점, 여기로부터 요게 바로 에피션시 프론티어 해서 효율적 포트폴리오 투자선 이렇게 되지. 이 효율적 투자선은 우상향한다. 오른팔 들고 우상향한다. 우상향할 수밖에 없다. 우하향하면 집에 당해버리니까 우상향한다. 자, 읽어보면 위험은 같지만 기대 수익률이 가장 큰 포트폴리오. 그냥 기대 수익률이 높아야지 위에 있어야지 위에 효율적이지. 우상향하는 위험과 수익 비례관계다. 여기 우상향한다 이 말은 위험이 높을수록 수익률을 더 요구하는 거예요. 수익률을 더 요구할수록 위험을 더 감소해야 됩니다. 그 말이지. 우상향. 자, 기출문제. 효율적 프론티어. EF 소나타. 효율적이라는 말 자체가, 그래서 효율적이라는 말 자체가 여기는 리스크니까 비체계적 위험은 없다. 체계적 위험만 있다는 뜻이다. 효율적이라는 말 자체가. 추가적인 위험을 감수하지 않으면 수익을 증가시킬 수 없는 것이다. OX. 반드시 수익을 더 먹고 싶거들랑 라면을 먹고 싶으면 설거지를 해야 되겠죠. 동생한테 시키든 자기가 하든 간에 좌우전에 설거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추가 위험을 감수하지 않고는 추가 수익을 얻을 길이 없다. 우상향하니까 당연합니다. 그 다음에 효율적 프론티어는 동일한 위험에서 최고의 수익률을 나타내는 최고 수익률이다. 이게 뭡니까? 제일 위에 있댔죠, 제가. 제일 위에. 아까 여기 있을 때, 요거 수익 보면 O가 요 X보다는 더 위에 있잖아요, 위에. 위에 있는 것들만, 여기 효율적 프론티어니까. 위에 갈수록 수익률이 높은 거 좋은 거니까. 맞습니다. 이? 위에 있는 것만. 자, 어렵습니다만, 그렇게 복습하시면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무차별곡선. 자, 무차별곡선 나왔다, 무차별곡선. 무차별곡선이 이제 공격적인 사람. 투자자의 투자 가슴 속에서 끄집어내 온 거고, 이건 시장의 상품에서 가장 효율적인 것, 효율적 프론티어. 세상 상품 중에서 자기가 선택 가장 좋은 것만 제시해 놓은 겁니다. 이건 가슴 속에서 뽑아낸 건데요. 사실은 무차별 지도에 소위 무수히 많이 있다고, 무수히. 근데 무수히 많이 하면 헷갈리고 공부를 안 되잖아. 그래서 단순화시키면 되지, 이론은. 딱 3개만 뽑아내서 3개만. 이쪽으로 갈수록. 근데 이 무차별곡선이 100이 만족도, 여기 90이고, 요건 120이 돼. 위험은 낮을수록 만족도가 높다, 일반적으로. 맞는 말이지? 또 수익률은 높을수록 만족도가 높다, 맞는 말이죠? 그래서 주로 무차별곡선은 위로 갈수록 만족도가 효용이 높은 거예요. 자, 무차별을 우리 일상에는 주로 뭐 어떤 용어로 쓴다? 앞에다가 효용 이렇게 써야 됩니다. 효용, 만족도, 무차별. 효용, 무차별. 무차별이다 이 말은 차별이 없다는 소리니까 이게 이걸 먹거나 저걸 먹거나 만족도가 같다는 뜻이라. 짬뽕 먹거나 짜장 먹거나 만족 같다. 소주 먹거나 소맥 먹거나 만족도 같아. 효용이 무차별 곡선입니다. 효용 무차별. 그래서 이 점이나 요 점이나 어느 점을 선택하더라도 100 만족도가 같아요. 무차별 곡선. 또 이 점이나 어느 점을 선택하더라도 만족도는 90 같죠. 효용 무차별. 이거 둘은 당연히 차별이 있지. 위로 갈수록 만족도가 높은 위치에 있으니까. 그래서 무차별 곡선들을 쭉 나열해 보니까 대표로 3개만 뽑아놨습니다. 원점에 치다 보면 이 무차별 곡선이 원점에서
볼록하다, 오목하지 않다. 우리 시험에서는 볼록한 것밖에 없다 했죠. 볼록한 것밖에 없습니다. 볼록하다. 볼록한 이유는 이 점을 투자했는데, 어제 이 점을 투자했는데요. 오늘 위험을 추가 감수 이만큼 좋다. 네, 좀 더 공격적으로 투자해 보겠다. 리스크 위험을 더 끌어안고 단 요거 이상 프리미엄만 주면 투자하겠대. 위험이 추가 감소되면 더 많은 요거 수익률을 요구하게 되죠. 위험 회핑이 일반적이니까. 그래서 위로 올라간다. 위로. 요만큼. 이 만족도 하고 요 만족도 하고 만족도 똑같아. 위험이 추가 감소되면 프리미엄을 더 많이 요구한다. 리스크 프리미엄. 위험을 즐기는 사람 같으면 오히려 수익률이 낮아도 투자할 수 있거든요. 위험만 많다면 더 좋아요. 그럴 경우는 이렇게 오목하게 돼 있어요. 원점처럼 오목하게 되는데 이거는 위험 선언이고 볼록에서 위로 가는 것은 위험 회평이기 때문에 위험을 이만큼 추가하면 내가 요 수익률 더 달라. 수익률 더 주지 않으면 위험 감소하지 않겠다. 그게 위험 회피라. 그런데 이런 사람은 어떻게 될까? A, B. 자, A라는 사람은 위험을 이만큼 감소하니까 요거 수익률을 엄청 많이 요구하죠. 이게 이제 바로 보수주의 사람은 보수를 이거 이상 되는 것만 투자한대. 여기 있는 이건 투자 안 해요. 공격적인 사람은 조금만 높아도 투자를 하는데 보수인 사람은 보수를 훨씬 많이 요구해서 그 이상 나타나지 않으면 투자 안 합니다. 자, 복잡하게 되어 있죠? 다시 한번 우리 시험에 나왔으니까 보셔야 합니다. 자, 무찰곡선이 이런 사람과 무찰곡선이 A 같은 유형도 있고 B 같은 유형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둘 다 위험 감수, 추가 리스크 이만큼 더 감수에 따라서 리스크 프리미엄을 B는 조금만 더 요구하고 A는 많은 리스크 프리미엄을 요구합니다. 많이 나타나지 않으면 투자 안 한대. 이 사람이 방패, 보수죠. 보수, 방패. 그 다음에 이 사람은 공격. 웬만한 거 투자하는 사람이야. 웬만하면 투자. 자, 공중회사들은 A를 좋아할까요? B를 좋아할까요? 그렇죠. B라는 손님은 왔다 하면 물건 한번 제시해봐 하면 하나 찍어서 투자를 해요. 그런데 A라는 사람은 사무실 와서 물건 한번 봐요. 이것저것 다 보고는 커피 마시고 왔다리 갔다리 해서 돈 안 되지. 그 A라는 사람, 공격적인 사람이 돈이 되겠지. 손님은 공격적인 손님이 좋은데 자기도 그러면 중개인도 약간 공격적이 되겠어요? 보수적이 되겠어요? 자기 성향에 따라 다르겠지만 약간의 공격적으로 하면 거래 성사는 잘 되겠죠. 그렇다 보니까 자꾸 엉뚱한 소리 나오고 어쨌거나 계약시키려고. 네, 그런 사람들 얼마 전에 뒤에서 태양광 350짜리 1336짜리 계약한다고. 근데 엔지니어링하고 이제 대기업 계열사들 한다 그러면 뻥뻥 떨어지고 해요. 계약 하나면 10년 먹고 사니까. 뻥치지 마시고 계약하려고 뻥치는 수가 많이 생겨요. 그럼 신뢰성 떨어져서 다음부터 그 사람은 거래 안 해. 못해요. 자, 이건 이제 이 상품하고 투자자하고 무찰곡선하고 만난다. 주관적인 효용 무찰곡선과 객관적인 상품 주객 만납니다. 자, 효율적 프론티하고 무찰곡선 접점. 여기 이제 최적 포트폴리오다 이렇게 방패. 보수인 사람은 여기가 접점이 생기죠. 이게 최적 포트폴리오 된다. 그래서 공격적인 사람은 고고, 보수인 사람은 저저. 접점 이래야 되지. 교차하는 점 가면 틀려요. 교차하는 점은 만족도가 낮지. 접점이지 교차하는 점은 아니다 이 말이지. 접점.
볼록볼록 접점. 최적 포트폴리오. 그래서 살면서 매일매일 최적 포트폴리오를 선택하면서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 그런데 결과로 보니까 그렇더라 안 그렇더라. 안 그런 게 상당수 많죠. 불확실성 속에서 엄청 많습니다. 자, 무찰보곡선 읽어보면 위험 회피적인 투자자의 무찰보곡선은 아래로 볼록. 여기 일반적이지. 볼록볼록. 볼록한 정도가 클수록 이게 아까 볼록한 정도가 이렇게 클수록 방패니까 보수적이고 이건 창 모양 공격적이다. 볼록할수록 더욱더 보수적인 투자이다. 아래 그림에서 투자자의 갑과 을은 모두 위험 회피적. 아래로 볼록. 다음 페이지 그림 나옵니다. 갑은 을보다 보수적이다. 다음 페이지 그림 보니까 갑하고 을하고 을이 공격적이네. 고거를 투자하고 갑이 저저를 투자했죠. 그죠? 저저. 보수적이다. 위에 그림도 있고 밑에 그림도 있고. 위에 그림은 위험 자산만 있을 때이고 밑에 그림은 무위험 자산, 은행의 정개금, 국공채도 있을 때인데 자, 그 구분이 언젠가 출제할 수 있습니다만은 말로만 출제했고 그림은 아직 한 번도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자, 다시 원인치. 자, 기출문제 보시면 어렵습니다. 투자자가 위험을 회피할수록 위험 X축. 우리 여기 X축이제. 수익은 여기 Y축 아닙니까? 똑같아. X, Y축. 기대 수익률은 Y축. 관계를 나타낸 투자자의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는 완만해진다. 자, 기울기 이거 한번 봅시다. A하고 B하고 누가 더 위험 회피적이다. 보수적이다. 그렇죠. A. 이 답이라. 네. A, B. 창과 방패. 그만 찾으면 되지. B가 방패다. B는 추가 위험 감소에 따라서 위험 프리미엄을 많이 요구하지. A는 조금만 요구합니다. 그치? 그래서 A는 공격, B는 보수. 위험 회피적일수록 기울기가 요게 완만한 거지. 창이 완만한 거고 요건 기울기가 가파른 거 아닙니까? 경사도가 급격하죠. 그래서 완만하다 하면 공격적이잖아요. 틀렸지. 가파르다 해야 맞는 말이에요. 틀렸습니다. 자, 그 의미 우리 시험 처음으로 이게 상당히 어려운 게 출제가 됐었습니다. 이제 이 당시 이 문장이 가장 어려웠었지. 그 다음에 최적 포트폴리오 선택, 효율적 투자선, 요 객관적 요놈과 투자자의 무차별 곡선 요놈과 둘이 만나서 접하는 점, 공격적, 보수적, 접점. 요게 최적, 교차하는 점 하면 틀리고 접점에서 결정. 그림에서 이 점과 F점이 투자자 갑을 최적 포트폴리오이고 그 점에서 갑은 보수적, 을은 공격적으로 각각 효용 극대화를 하고 있더라 이 말이지. 만족도 극대화하고 있더라. 자, 기출. 효율적 프론티어와 투자자의 무차별 곡선이 접하는 지점에서 최적 포트폴리오가 결정된다. 접하는 점에서 된다. 오, 맞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투자론에서 이게 가장 어려운 고난도였습니다. 어렵지만 쉽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